숨어서 훔쳐볼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쉽게 나타나는 건 높이 차이에 의해서 반지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의 도시에서는 없어져야 될 주거 환경인 거죠. 일단 반지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그런 주거 환경이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 해외에도 좀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그 반지하가 많은 이유는 의무적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도시화가 됐는데 그때 항상 제일 관심사는 뭐였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 났을 때 북한을 잘 무찔러야 된다. 이게 컸거든요.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도 가서 보시면은 동서방향으로 판상형으로 된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게 이제 남향 배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유사시에 북한이 들어오게 되면은 포격을 할 때 그 건물 뒤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들도 있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시가전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가전을 할 때 차무를 다 팔 수가 없으니까 건물마다 반지하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차무처럼 숨고 그 반지하 창문으로 기관총만 딱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반지하를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우선순위에 의사결정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가고 있는 거죠. 70년대 거치면서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다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됐고 도시의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거가 부족해지니까 집이 부족하니까 그 반지하 공간을 세를 주기 시작하고 그게 거의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가장 적은 임대료를 내고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반지하의 유래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미난 게 반지하 같은 집을 제가 몇 개 봤어요. 두 군데에서 봤는데 하나는 보스턴에 가시면은 뉴베리 스트리트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반지하처럼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래는 좀 독특한 게 그쪽 지역은 원래 간척 사업으로 만들어진 땅이에요. 미국에서 최초로 토지를 간척 사업으로 만들고 계획적으로 집합주거를 만든 곳인데 아무래도 이게 간척 사업으로 만든 거니까 해수면하고 높이차이가 거의 안 날 거 아니에요? 그 침수가 많이 됐어요. 침수가 많이 되면은 집의 1층이 잠기게 되니까 이거를 위로 띄워서 반층 정도를 띄워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지하 같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최근에 되게 독특한 거는 반지하로 되어 있는 공간을 앞에 마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마당? 그 부분을 땅을 팠습니다. 땅을 만들어 놓고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1층 레벨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높게 지어서 계단을 만든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이 반지하처럼 되어 있는데 추후에 이 지역이 상업화가 성공하게 되면서 인도가 여기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팠습니다. 여기 썬큰 가든을 만든 거죠. 이 사람들이 한 방법은 썬큰 가든을 이 정도로 파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계단을 하나 또 만든 거죠. 재미난 거가 이 거리를 걸을 때에는 길을 걷다가 한 계단 한 9개만 올라가면은 가게가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 계단 몇 개 내려간 한 8개만 또 내려가면 다른 가게가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포인트에서 가게를 2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반지하 같은 데 있는 이것까지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책에서 얘기했던 이벤트 밀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벤트가 있느냐가 사람을 더 걷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걸어갈 때 뭐 100m의 이벤트 밀도 개수가 30 이상, 즉 100m를 걸어가는 동안에 30개 이상의 가게 입구를 만나야지만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가본 데 중에서 이벤트 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이 뉴베리 스트리트입니다. 왜냐하면 걸어가면서 두 군데를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반층 올라가고 하나는 반층 내려가면서 그래서 40이 넘어요. 이벤트 밀도가. 이게 제가 경험해 보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특한 현상이 나왔어요. 또 하나는 제가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갔는데 반지하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가 왜 만들어졌냐 물어봤더니 구도심 지역은 100년도 더 된 건물들이니까 되게 오래전에 건물이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1층 레벨이 여기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도로를 만든 거예요. 아스팔트를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수도 하수도 있고 이제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근데 아스팔트 레벨이 흙을 다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에는 1층 레벨이었는데 도로 레벨이 높게 설정이 되면서 반지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집은. 그래서 길을 가다가 계단을 한 2단, 3단 내려가야지 1층 레벨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도로보다 낮아지잖아요. 물도 일단은 글로 많이 들이치게 되고 습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보시면은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 레벨 설정 자체가 반지하라고 하는 레벨이 도시에서 봤을 때 가장 기준점이 될 만한 거는 뭐겠어요? 도로죠. 그러면 그게 이제 제로라고 한다면은 조금 올라가는 게 얼마냐? 18cm 정도 올라간 게 인도 레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이렇게 좀 올라가게 되면은 요 한 18cm 정도가 결국엔 이쪽에 자동차가 다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사람이 다닌다는 얘기는 사람이 자동차보다 18cm 높은 데 있다는 거죠. 자동차보다는 인간이 더 우선시 된다는 걸 딱 그 18cm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점인 도로 레벨보다도 사실 반지하는 반층 더 내려가 있는 거니까 이 레벨 기준점보다는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창문이 뚫려 있을 때 반지하에서 보시게 되면 고측창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그게 제일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그 장면이 그 기생충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창문이 나오고 도로 레벨이 나와요. 사람들의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거기서 소변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벨보다 밑에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부잣집에 가게 되면 그거보다 더 위에 계단을 더 올라가서 마당 레벨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더 높은 사람. 거기서 이제 끝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빈부의 양극화만 보여주는 걸로 끝날 수 있는데 저는 봉준호 감독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제로 레벨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더 위에는 부잣집 마당 레벨이고 그거보다 더 반지하 밑은 우리 도시민 하층민의 삶을 보여주는 레벨이었다면은 그거보다 아예 더 땅으로 한층 더 내려가서 방공호 같은데 지하에 창문도 없는 데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는 항상 상대적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 그 Z레벨, X, Y, Z축이 있다면은 그 Z레벨의 높이 차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위치를, 사회적 위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거는 나중에 아마 샷 바이 샷으로 저희가 영화를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반지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의 도시에서는 없어져야 될 주거 환경인 거죠. 근데 제가 딴 데서 그런 거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라도 없으면은 되게 싸게 묵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약간 인센티브를 줘서 전체 레벨을 다 그냥 올리는 쪽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층 높이의 건물로 규제를 저희가 막아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지하층을 임대를 준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지하공사 하는 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지상공사비 1.5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5층으로 지을 수 있게 해줘 버리면은 그럼 굳이 지하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제가 꿈꾸는 거는 인간이 기거하는 거는 지하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자동차는 다 지하로 들어가게 하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거를 이제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어요, 이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니까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인가 한번 그거를 법으로 양성화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80년대인가 90년대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더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바뀌어 나가게 되겠죠. 주거용으로 쓰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통 저한테 찾아오시는 건축주분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은 지하를 한 천정구 한 5m로 파달라. 거기엔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녹음 스튜디오나 촬영 스튜디오 같은 것들. 대로변에는 보통 옛날에 술집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대로변 지하에 카페가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인테리어의 분위기가 어둠컴컴하고 조명도 은은하고 커플들 들어가서 약간 좀 짱박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전반적으로 GNP가 올라가면은 결국엔 지하 공간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반지하를 잘 보여주는 거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건축가 개론이라는 영화예요. 건축가 개론 영화 보시면은 거기에 수지가 맡았던 역할이 누구죠? 그 여자친구 서연인가요? 서연이 강남으로 이사를 갈 때 반지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방은 반지하밖에 없었으니까 가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남자친구 배우가 누굽니까? 이재훈? 네. 이재훈 씨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그 반지하의 창문에 커튼을 다는 일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공간이 왜 안 좋은 공간이냐면 누구든지 감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페노티콘이라는 감옥이 있어요. 가운데 간수탑이 있고 주변에 죄수들의 방이 있거든요. 그럼 이 간수탑은 어두운 데서 주변의 방들은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데 숨어서 밝은 데에 있는 죄수들을 그냥 100%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밝은 데에 있는 죄수방은 어두운 간수를 볼 수가 없어요. 창문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볼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못 본다. 그 얘기는 내가 더 권력이 많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관음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숨어서 훔쳐볼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쉽게 나타나는 건 높이 차이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밑에 사람을 훔쳐보기가 쉽고요. 내려다보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 올려다봐야 되니까 그 사람의 전체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숨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펜트하우스도 꼭대기층이고 뭐든지 교장 선생님도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고 권력자는 항상 높은 데 있게 마련인데 그 높이 차이에 의한 권력의 위계,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시각적인 차이, 위계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건축가 개론에서 서연의 집이죠.
도로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의 마음은 그 권력의 위계로 이 사람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노출되는 게 싫은 거죠.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커튼을 달아주는 밖에 없는 거예요. 커튼으로 그걸 가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거가 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런 데에서는 법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반지하에 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라면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가급적이면 그거는 이제 법으로는 못하게끔 하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무작정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없앨 수 있게끔 인센티브도 줘야겠죠. 뭐 층수 제한을 푼다든지 아니면은 반지하를 지상으로 주거를 바꿀 때에는 그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 경제에서 반지하가 생길 수 없게끔 하고 생기지 않더라도 그만큼의 저렴한 주거가 나올 수 있게끔 우리의 공간 시스템을 바꿀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인 건축 법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 건축 법규만 바뀌면은 모든 하드웨어는 바뀌게 돼 있어요. 반지하가 생긴 이유도 반공호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법규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우리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지어진 건물이 되게 많거든요. 이미 50년이 된 거죠. 또 과거에는 우리가 서울에 지어진 8, 90년대만 하더라도 이미 강북에 지어진 게 지어진 지 10년, 1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바깥에 신도시를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바깥 신도시를 만들어서 다 써야만 했었어요. 강북과 강남과 신도시를 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강북에 있는 많은 건물들은 이미 한 50년이 넘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지하도 없애고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를 할 시점인 것 같고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면은 그런 주거 환경들은 훨씬 더 좋게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반지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그러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